최근에 이제 초급매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데 보면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가 많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솔직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은행 금리인데요. 대출 금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출 금리 예금 금리 말고 이제 대출 금리인데 2021년 1월 달에 이제 대출 금리 쭉 보시면 뭐 2.75, 뭐 2.85, 2.83, 뭐 2.55 이렇게 돼서 대부분 한 2점 중반대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지금 2년 만에 지금 보시면 6.27, 그다음에 5.8, 뭐 5.55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IBK 보면 이제 4.77 이렇게 돼 있고, 하나은행은 지금 조금 더 싼 게 있고 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평균치가 지금 3.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불과 2년 만에 3.3%라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3.3% 이러면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했는데요. 4억 기준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짜리를 샀는데 뭐 내 돈을 한 2억 정도 끼고, 그쵸? 그 다음에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21년 1월에는 이자가 거의 뭐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죠. 그죠?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한 월 500번은 집이라면 이자 뭐 한 100만 원 내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금리가 지금 2년 만에 209만 원, 90만 원 하던 게 뭐 87만 원 하던 게 225만 원. 이렇게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제일 낮지만 지금 그래도 2배가 올랐죠. 그죠? 그래서 거의 지금 200만 원 정도 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이제 증가한 건 아니고, 그죠? 2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그 차이가 지금 거의 7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걸 알고 바로 이제 특례 상품을 내놨죠. 특례 상품이 지금 금리가 이제 뭐 3.8 정도, 3.75, 3.8, 3.9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특례를 받지 않고 일반 대출 담보를 받게 되면 신용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인데, 여기서 4억짜리를 받으면 특례로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이자가 다시 평균 75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21년 1월하고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대등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례로 이제 매수한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초급매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자, 코픽스 금리인데,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 이 코픽스 금리를 가지고 이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코픽스 금리에 이제 일반적으로 플러스 한 2% 정도가 대출 금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여기 1월 뭐 2020년 10월부터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가 0.5였죠. 그죠? 한국이. 근데 기준금리보다는 코픽스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0.83을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플러스 2%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한 2.7에서 2.8 정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2021년 7월부터 그죠? 지금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이게 뭐 저기 하늘로 올라가는 로켓처럼 생겼죠. 그죠? 3.5% 정도가 단번에 올라 버립니다. 그냥 1년도 안 돼서 3.5%가 올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4.34를 찍고 지금은 3.82로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금리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죠. 거래량도 다 끊기고.
자, 요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인데요. 아까 그거는 코픽스 금리고 요거는 기준금리입니다. 요 주황색이 미국이고 파란색이 한국 기준금리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 미국이 0.25, 한국이 0.5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요 때부터 21년도 후반부터 선제적으로 이제 올리죠. 미국이 좀 있으면 올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쭉쭉쭉 올립니다. 쭉쭉쭉 올려서 2022년 5월 달에는 미국하고 이제 1.75로 맞춥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22년 4월에 0.5였는데 그죠? 불과 8개월 만에 4.75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거의 4.25%를 올렸죠. 4.25%를 8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자, 아까 금리가 3% 정도만 올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4억짜리 받는데 1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죠. 근데 이건 4.25니까 이자가 2배를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있을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다시 또 빅스텝으로 해서 지금 4.75잖아요. 그죠? 4.75에서 사실은 그 다음은 동결이나 많이 올라도 0.25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0.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금리가 3.5%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지금 동결하겠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동결을 한다 이번에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3.5하고 5.25죠. 그죠? 그러면 1.75가 나게 됩니다. 1.75. 자, 이거는 1.75가 차이가 나는 거는 환율이 예전에 1200원 초반대까지 갔었죠. 그죠? 1200원 초반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13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원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좀 있었죠.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환율이 약간 방어가 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전망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금리가 거의 1,300원이죠. 그죠? 1,300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1,200원 초반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이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미국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9.1%까지 올라갔다가 금리를 쫙 당겨 올리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의 예상치가 6.2%였어요. 6.2%까지 떨어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6.4%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투자나 경제는 아시겠지만 절대치보다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업이 되든지 다운이 되든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6.2로 했었는데 6.2가 안 나오니까 지금 약간 공포상하게 진입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존의 이제 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데 1월달 아직 집계가 안 됐죠. 그죠?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이 나올 겁니다. 300건 이상. 그럼 예를 들어서 300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건 정도가 나온다. 1월달에. 그러면 최저보다 그죠? 거의 한 8배 정도 높아진 거고 300 정도면 한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쁘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작년 1월보다도 거의 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2월달은 거래량이 1월보다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동탄2의 대장급이죠. 그죠? 여기 지금 11월 16일 날 최저 실거래가가 8억 8천이었는데 이번 달 초에 9억 6,500으로 거래가 됐고요. 현재 그 호가는 10억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실가 대비 지금 살려면 1.2억은 더 줘야 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탄 시범 유보라 IB.
같은 경우에도 11월 26일 날 최저 실가가 7억 4천이었는데 1월 30일에 1억 정도 올라서 실거래가가 됐죠. 그리고 지금 최저 호가는 9억 밑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교 핵심지, 광교 전체 말고요. 중앙역, 광교 중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만 이제 거래량을 뽑아봤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거래량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 1월보다는 이제 거의 100건 정도 예상되거든요. 4배 정도가 지금 거래량이 많고, 최저보다는 거의 한 10배 정도 많은 그런 거래량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 정도면 여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100건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뭐 중간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나오고 있다. 1월은 더 거래량이 많으니까요. 자, 이게 이제 실거래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예시로 몇 개만 뽑아온 거지, 이런 단지의 흐름을 보이는 데가 동탄하고 광교, 송도, 그리고 세종이 지금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는 있어요. 이렇게. 자, 최저 실가가 이제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10억 2천이었는데 1월 14일에 2월달 와서 거의 3억 넘게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단지는 세대수도 많고 해서 현재 지금 아직 금매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5천. 그래도 최저가하고 비교하면 2억 3천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광교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억 1천이었죠. 그죠? 12억 1천. 11월 19일에 거래가 됐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13억 7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중층 기준으로 14억 2천 밑으로는 가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전국의 이제 거래량을 같이 한번 광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전국 거래량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약간 올라왔죠. 약간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교, 송도, 동탄, 세종은 이렇게 약간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어때요? 기울기만 보면 전국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상들이 지금 특례론을 들고 다니면서 매수하는 분들이 어디를 선호하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거주가 좋은 곳, 그리고 하락이 매우 크게 했던 곳들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보합이나 0.25로 하지 않고 0.5를 하게 될 확률이 매우 커졌고, 옛날 같았으면 금리를 한국은행이 보합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의지대로 지금 환율이 1,300원이기 때문에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0.25를 올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안 올린다 이러면 경제 쪽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직 CPI에 반영이 늦게 되는 비중이 큰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추세로는 예상치보다 빨리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또 팩트죠. 그래서 이것들을 부동산 시장에 종합해 보면 금리 인상 압박이 지금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번에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코픽스와 담보대출 금리가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약간 정부에서 메리트를 주고 있는 특례하고 이제 대출하고 예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15억 또는 고가 아파트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거래가 될 겁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 실거주가 굉장히 좋은 것들 있죠. 미래 가치가 높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2월하고 3월에 초급매들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초급매하고 그냥 최저 호가하고 가격 차가 아까 보셨지만 2억 정도 납니다. 2억.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했다고 보면 상승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걸 상승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초급매가
소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초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예전의 저가들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35% 정도 빠졌던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최고가 대비 한 25% 정도 되는 물건들이 남아서 미국 금리가 하락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때 이제 시장에 반등이 올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